오늘은 여기 렉탱글러 라이트 뒤쪽부터 보도록 하죠. 여기 스피어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구슬 모양의 조명을 말합니다. 구슬 모양의 조명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조명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조명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Z축으로 이렇게 중간쯤 올려다 놓고요,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조명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느리네. 자,
이제는 진짜 저런 시간 많이 늦춰갖고 시간대가 좀 먹더라고요. 얘를 눌렀으면 만들어야죠. 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렌더링 해야죠. 그냥 렌더링했을 때 어느 정도 바꾸면 컷하고 없어요. 렌더링하고 그다음에 컷하고 바꾸고 있고. 그럼 뭐 이거 일단
만들어 놓고 렌더링하고 만들고 렌더링하고 조절하고 렌더링하고 렌더링하고 이거 하나 하는데 수백 번 렌더링해요. 이게 한 번 가지고 렌더링해서 렌더링 한 번으로 결과를 얻어내주는 게 아니에요. 조명 넣고 렌더링해서 결과 확인하고 그 다음 깜빡하게 다시 렌더링하고 다음에 안 되면 또 와서 렌더링하고 또 와서 렌더링하고 조명 하나에 적어도 30번 이상 렌더링 해봐야 돼요. 많이 되면 30번 이상. 그러면 전체 렌더링하면 한 100여 번은 렌더링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게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이거 특별히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제가 지웠어요. 그럼 여기 남아 있습니다. 에셋 에디터에 남아 있어요. 근데 에셋 에디터에서 이렇게 해서 지우게 되면 화면도 같이 지워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언도가 안 될 텐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조명을 만들었어요. 여기다 만들었어요. 여기 조명 들어오죠? 화면상에서 조명을 지우면 에셋 에디터에서는 안 지워져요. 이거 쓰레기 데이터로 남아버립니다. 근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대를 누르면 화면에 있는 내용과 에셋 에디터가 동시에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지울 때는 항상 에셋 에디터에서 지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전체 조명이 아니고 부분 조명입니다. 내가 지정한 부분만 렌더링 되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놓을 겁니다. 스포트라이트 클릭, 조명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렌더. 그럼 이렇게 조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벽 같은데 이런 조명들 많이 들어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모습으로 조명이 들어가는 거죠. 자,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자, 그럼 보시죠. 스포트라이트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포트라이트의 색상, 인텐서티 농도예요. 조명의 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더 밝게 2000으로 해봤습니다. 2배 더 밝게 했습니다. 렌더. 그러면 이 값보다 더 밝아지는데 그렇게 티가 안 나네요. 그죠? 어둡게 해봅시다. 100으로. 그러면 많이 어두워질 겁니다. 자, 렌더.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조그매지는 거 보이시죠? 인텐서티 농도, 즉 빛의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1000에서 100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 콘앵글하고 푸놈바 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콘앵글은 뭐고 푸놈바 앵글은 뭘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여기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으로부터 이렇게 빛이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그죠? 요건 콘앵글. 근데 콘이 정확하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빛이 이렇게 조금 더 벗어나게 돼요. 요게 푸넘바 앵글입니다. 이렇게 빛이 조금 더 이렇게 벗어나게 돼요. 요걸 푸넘바 앵글이라고 하는데 렌더링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보시면 광원으로부터 이렇게 빛이 내려가요. 여기가 콘앵글이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확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푸놈바 앵글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지우고 원래 조명이 여기서부터 들어가야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자,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지정이 돼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요. 그 다음에 Shift 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방향을 내가 마음대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이때 클릭하고요. 방향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콘앵글입니다. 이게 콘앵글이에요. 아이고 어디 갔더냐. 첫 번째는 방향이고 클릭, 그 다음에 콘앵글과 푸놈바 앵글이 이렇게 딱 붙으면 테두리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딱 정교하게 딱 떨어지겠죠. 원이 동그랗게 떨어지는 거고, 자 보세요. 이렇게 옆에다가 하나 더 해보죠. 클릭하고 자 푸놈바 앵글, 자 클릭하고 푸놈바 앵글을 제가 넓게 펴봤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봅니다. 자 보이시나요? 얘는 이렇게 경계가 또렷하죠. 콘앵글과 푸놈바 앵글이 각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는 콘앵글과 푸놈바 앵글의 각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콘앵글에서 빛이 확산돼서 뻗어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푸놈바 앵글하고 콘앵글하고 각도 차이가 없을 때, 이렇게 각도 차이가 없을 때, 근데 이쪽은 어떤가요? 콘앵글하고 푸놈바 앵글의 각도 차이가 크니까 스무스하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는 내가 지정한 부위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적당히 값을 조절하는 게 보기 좋을 것 같네요. 자, 둘 다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보죠. Shift 키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한번, 그 다음에 앵글의 크기, 그 다음 푸놈바 앵글의 크기 적당히. 자 그러면 이 값을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콘앵글은 예를 들어서 50도, 푸놈바 앵글은 0도, 그러면 콘앵글과 푸놈바 앵글이 똑같다는 얘기겠죠. 확산이니까. 그러니까 50도에서 확산된다는 뜻이에요. 5도 그러면 55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팔로프가 뭐냐면 사라지는 방향이란 뜻이에요. 팔로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콘앵글에서 푸놈바 앵글로 빛이 싹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지느냐? 라이너로 사라집니다. 스무스 큐브로 사라집니다. 요거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라이너는 거리에 비례해서, 스무스 큐브는 거리에 4제곱해서 라는 뜻입니다. 라이너로 놓으셔야 스무스하게 사라질 거고, 디케이가 감소입니다. 빛이 광 1에서부터 빛이 끝까지 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버스 스퀘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노디케이는 감소하지 않습니다고 인버스로 놓으면 똑같아요. 거리에 비례해서 라는 뜻으로 봅니다. 그러면 빛이 더 오래 가게 돼요. 얘가 라이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제일 빨리 감소되는 인버스 큐브로 놔보겠습니다. 렌더. 그러면 어떤가요? 거의 빛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죠? 인버스 큐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값이 노디케이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인버스는 거리에 따라서, 거리와 빛이 자동으로 이렇게 감소한 거. 그 다음 인버스 스퀘어가 4란 뜻이죠. 그러니까 얘가 스퀘어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으로 없어집니다. 큐브는 4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4제곱으로 없어집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인버스 스퀘어로 놓고 있는데, 자, 그럼 인버스 스퀘어일 때는 렌더링이 조명이 요만큼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조명은 좀 강하게 써야 되겠구나, 혹은 흐리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값을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DK 값을 한번 바꿔 보시죠. 자, 다시요. 삭제하고, 그 다음에 조명이 좀 특이한 조명이 하나 있습니다. IES 라이트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IES가 뭐냐면 조명을 만드는 회사들 있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슬람 같은 회사. 이런 오슬람 같은 회사에 가면은요, 조명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지니어가 몇 날 며칠 해서 조명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명의 특성을 적어 놓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조명이 이렇게 퍼져나가요. 밝기는 어느 정도 되고, 범위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 놓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IES 파일이에요. 그 IES 파일을 불러다가 조명 효과를 주는 게 IES 라이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조명 엔지니어가 조명을 개발하고 해당 조명의 특성을 정리해 놓은 파일, 그게 IES 파일인데, 그 파일을 불러다가 조명을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줄 테니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가 보세요. 여기 아니구나. 자, 이 중에 제가 써볼 것, 요 19번 파일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19번이나 12번이 거의 조명이 비슷하네요. 그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데 19번이나 20번은 앞쪽에 빛이 강하고 이렇게 직진성이 되게 좋네요. 9번 같은 경우는 직진성은 없죠. 그죠? 근데 조명 주변에만 환한 그런 조명이네요. 자, 여기 벽에다 딱 붙여서 제가 만들어 보죠. 자, 19번 파일이요. 여기 있네요. 얘를 제가 여기다가 바짝 붙여서 제가 이렇게 놔봤습니다. 렌더 보이시나요? 그림에서 본 것처럼 조명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IES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IES 라이트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 체크해서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IES 파일은 딱히 손댈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 소스에서 여기 있는 IES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딱히 손댈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볼까요? 자, 딜리트. 자, 다시 한번 IES 파일을 제가 불러봤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그러면 방향 따로 지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방향을 내 마음대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요거까지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점광원이라는 것입니다. 포인트 스폰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요거 점광원이라고 해요. 얘는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스피어라이트하고 비슷해요. 여기 있는 요 점을 통해서 조명이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조명을 말합니다. 조명이 조금 어둡네요. 자, 다시 에셋 에디터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3000으로 올려봤습니다. 조명이 살짝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000. 제가 조명의 밝기를 6000으로 올려봤습니다. 조명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얘는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버스 스퀘어로 되어 있네요. 라이너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조명이 더 밝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너입니다. 지금은 한 300 정도, 300만 줘볼까요? 다시 렌더링. 충분히 밝게 나오고 있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돔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돔라이트는요, 선라이트를 대신하는 조명입니다. 태양광을 대신하는 조명이 돔라이트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라이트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선라이트가 내 맘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림자의 방향도 잘 조절이 안 되고, 이럴 때 돔라이트를 쓰는 겁니다. 자, 보시죠. 제가 이렇게 바깥쪽에다 이렇게 할 거고요. 요 부분, 얘가 인피니티 플랜이라고 합니다. V-Ray에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그림자가 보이는데 실제로 렌더링하면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가 안 나와요. 인피니티 플랜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그림자를 받아줍니다. 자, 그 다음 돔라이트를 여기다 놔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태양의 방향이 이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렌더. 아이고. 자, 다시 뒤로. 자, 렌더. 태양이 여기 있고 그림자 이쪽에 있고.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돔라이트예요. 그래서 익스테리어, 즉 건물 외관을 렌더링할 때 혹은 투시도 렌더링할 때 선라이트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돔라이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돔라이트를 하나 넣어서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그림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로테이트를 해보도록 하죠.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태양의 방향을 제가 이렇게 돌려놔 봤습니다. 사선으로. 자, 그리고 다시 렌더링 해보도록 하죠. 안 바뀐 것 같은데요? 그죠? 다시 전체로 보기. 렌더. 그림자 방향이 안 바뀌었네요. 그죠? 분명히 그림자 방향이 있다 그랬는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돔라이트에 보시면 인텐시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밝기죠. 안 바꾼다고 했습니다. 형상은 스피어, 구슬이고, 자, 인피니티 돔, 무한돔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유즈 트랜스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 주세요.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죠. 그림자의 방향 바뀐 거 보이시나요? 얘는 반드시 이 돔라이트는 여기는 유즈 트랜스폼을 체크해 주셔야 그림자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뷰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넣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걸 렌더링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빛이 이제 태양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라이트 같은 경우는 위도와 경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태양의 위치를 바꿀 수 없지만 돔라이트 같은 경우는 내가 로테이트만 해줘도 선라이트의 위치를 금방금방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자, 선라이트 이렇게 투시도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또 보시죠. 이번엔 돔라이트도 제거를 해보죠. 돔라이트도 제거. 그러면 캄캄한 밤중이 되겠죠. 다시. 자, 지금 보시면 요 부분, 여기 얘가 스탠드잖아요. 스탠드에 조명 효과를 주고 싶어요. 이 스탠드에 조명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룹을 만들고 선택을 하면 여기 메쉬 라이트라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클릭해주면 이렇게 조명 효과가 들어가요.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조명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인텐서티가 있고 단위가 있고, 그 다음 뭐 인비저블, 노디케이, 섀도우, 더블 사이드. 더블 사이드는 양면이죠.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될 조명입니다. 이 조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맞추는 거예요. 선라이트 하나만 가지고 조명 안 돼요. 옴니라이트하고 뭐 저기 스포트라이트, 그 다음에 뭐 IS 라이트, 뭐 이런저런 조명들을 다 가지고 분위기를 맞추셔야 돼요. 그나마 V레이는 세컨드리 레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많이 편해요. 어떤 식으로 맞추시면 좋냐면, 여러분들이 사진관에서 사진 찍듯이 조명을 맞추어 보세요. 그럼 좀 막막한가요? 이렇게요. 인물 사진을 찍고 싶어요. 이렇게 인물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 좌우 그 다음에 앞쪽에서 이렇게 필라이트가 들어가요. 필라이트는 이 공간을 채워주는, 그래서 내 윤곽을 살려주고 일명 뽀샤시하게 해주는 조명들이 필라이트라고 해요. 필라이트요. 채우다란 뜻입니다. 필라이트고, 그 다음에 이제 키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키라이트가 뭐냐면 그림자를 생성하는 혹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조명들. 그 다음에 윤곽을 조금 더 윤곽을 조금 더 또렷하게 해줄 거면은 이 뒤에서 거꾸로 주는 조명들 하나, 요 정도 주시면 좋아요. 자, 보통 (90도) 자, 이런 식으로 조명이 들어가죠. 그죠? 얘를 뭐 이렇게 낮춰줘 볼까요? 이런 조명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반대로 이런 조명 하나. 일단 조명 2개만 주고 렌더링을 해볼까요? 그러면 조명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앞에다가도 조명을 하나 또 줘보죠. 지금 준 거는 그림자라기보다는 그냥 키라이트에 대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분위기 잡히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키라이트를 여러 개 줘서 분위기를 맞추고, 필라이트를 여러 개 줘서 분위기를 맞추고, 그 다음에 키라이트를 줘서 그림자를 생성시키고, 이런 식으로 주셔야 돼요. 그게 사진관에서 사진 찍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보지 마시고 사진관을 보세요. 인물 사진 어떻게 찍나. 그러면 정말 카메라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위를 찍어줘야죠. 이렇게. 그래야 롱다리고, 그죠? 자, 이렇게 조금 아래에서 위로 찍어주면, 어이구, 이거 아닌디. 밑으로 들어갔네요. 뒤에 배경은 이제 검정색이니까 그게 문제 없고, 이런 식으로 조명이 있어서 조명들을 여러 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주면 될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줘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의 조명을 또 줘야죠. 이런 데다 조명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뭐 이런 스포트라이트도 좋고 옴니라이트도 좋고.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을 걸어 봅니다. 밝기가 어느 정도 되나. 많이 밝죠? 요 부분만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조명이 한 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명이 여러 개 들어갔네요. 지금 이제 밤씬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자, 이렇게 조명 넣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은은한 분위기의 조명들이 여기 이제 조금 더 들어갈 거고, 이 위에 이제 조명이 또 들어가겠죠.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조명을 하나씩 더 넣어주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자,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자, 선택하고 복사, 다시 붙여넣기, 그 다음에 메이크 그룹. 자, 여기다가 메시 라이트. 그럼 다시 렌더링 해볼까요? 간접 조명 효과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면을 그대로 썼으니까 좀 크기를 줄이면 좋을 것 같네요. 플립얼롱 그린 방향, 그린 방향 안 되네. 원점 0도 180도 이동하기. 자, 이렇게요. 다시 렌더. 분위기가 이러면 이제 너무 세죠? 조명이 찾아야죠. 렉탱글 라이트 찾아서 이제 줄여 봅니다. 15. 다시 렌더. 이런 식으로 앞쪽에 조명이 있어서 좀 센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조금 더 구부려 봅시다. 로테이트.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 이동하기. 빛에 대한 방향성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잡아나가는 겁니다. 조명 주고 렌더링하고 밝기 값 조절하고 렌더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얘를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조금만 해보자고요.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그맣게 사각형 하나 그려 보세요. 그리고 메이크 그룹. 자, 그룹까지 만들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풀떼기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Add First Selection이라고 뜹니다. 요 풀떼기 그림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자, 렌더링. 풀이 렌더링 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퍼가 털이란 뜻이에요. 모피란 뜻입니다. 짐승의 털들 있죠. 동물의 털들을 퍼라고 합니다. 그 왜 우리 겨울옷 중에 퍼가 달린 옷들 있죠. 여기 이렇게 손목이나 이렇게 목 둘레에 그 토끼털 같은 거, 뭐 여우털 달린 거, 그걸 통틀어서 다 퍼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하나씩 하나씩 다 나와요.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넓은 부위에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객체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다가 제가 재질을 넣어보죠. 글래스, 아니 랜드스케이프, 그리고 잔디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잔디를 넣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잔디처럼 이렇게 보이게 돼요. 잔디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펀은 머리카락이나 인형 등 있잖아요. 인형의 털 있죠. 그런 것들을 렌더링 할 수 있고 이렇게 잔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얘를 눌러보시면 여기 세 번째 아이콘 얘를 누르시면 펄가 여기 들어와 있을 겁니다. 펄을 선택하시면 여기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카운트 있죠. 이 카운트를 넣어 보세요. 숫자가 올라가면 조금 더 촘촘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랭스는 모피의 길이, 털의 길이, 티크니스는 두께, 테이퍼는 이렇게 뾰족해지는 걸 말합니다. 뾰족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값이 0이에요. 그럼 이렇게 일자로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보통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뾰족뾰족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를 0.9로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거 0으로 줘봤습니다. 그리고 렌더 보이시나요? 그냥 일자로 올라간 거,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뾰족하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일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테이퍼 같은 거 바꿔주시면 좋아요. 여기 굳이 손대지 않아요. 자, 다시 0.9로 바꿔봤습니다. 렌더. 그러면 이렇게 털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올라갑니다. 그레이브티는 중력 값입니다. 마이너스 3으로 줬네요. 그 다음에 밴드는 구부러지는 값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얘는 지우고 다시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번엔 재질을 넣을 거예요. 자, 재질을 넣을 겁니다. 자, 여기 재질이죠. 이 재질을 눌러 보실까요? 그럼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직.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서 동시에 여기 셀렉트도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으면 여기 딱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동시에 셀렉트도 됩니다. 여기 눌러 보시면 여기 같이 셀렉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렉트 되는 거 보이시죠? 셀렉트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재질을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플리트 셀렉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두 번째에 어플리트 셀렉션 있죠? 이 항목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적용이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재질이 선택이 되죠? 이 재질을 클릭합니다. 재질을 클릭한 다음에 버켓으로 들이부으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을 해요. 그럼 여기 선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클릭한 다음에 버켓으로 들이부으면 재질이 들어갑니다. V-ray 재질 주는 방법 두 가지예요. 오른쪽 버튼 어플리트 셀렉션 또는 클릭하고 클릭. 자, 이렇게 재질을 한번 줘보시죠. 자,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 포지션 누르시면 이렇게 크기, 위치, 그 다음 크기 조절 가능하다라고 전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또 하나가 여기 에디트에 보면 사이즈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손쉽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 사이즈를 조절해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적당한 크기를 맞춰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여기 뭐라고 뜨냐면 Edit in V-Ray라고 뜹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재질은, 지금 선택한 이 재질은 어디 있는 재질이냐면 스케치업 재질이에요. 스케치업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있는 재질을 V-Ray로 끌고 왔더니 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 Edit in V-Ray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Edit in V-Ray를 누르게 되면 V-Ray에서 수정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돼서 스케치업에서 만든 재질을 이렇게 V-Ray에서 수정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또 하나, 여기 지금 얘가 V-Ray 샘플입니다. 근데 이 샘플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눌러보시면 패브릭 천이죠. 이 재질이 천 모양의 재질이면 천으로 이렇게 미리 샘플을 보게 합니다. 바닥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그라운드죠. 그 다음 서페이스 면이에요. 면입니다. 그 다음에 월 벽이네요. 벽 클로즈업. 그 다음 구슬 모양. 이렇게 여러가지 모양으로 재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너릭 일반적인. 왜 그러냐면 내가 만든 재질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에 적용 잘 되나 안 되나 그걸 미리 다양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바꿔 보시죠. 이번엔 이렇게 갑니다.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 더하기 키 있죠? 얘가 여러 가지를 불러올 수 있는데 그 중에 매티리얼이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제일 아래 얘네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매티리얼들입니다. 이 중에 이제 제너릭을 기본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에미시브하고 그 다음에 오버리드하고 툰 오버리드 뭐 요 정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제가 쓰면서 제일 많이 쓴 건 제너릭이고요. 그 다음에 오버리드 매티리얼을 조금 썼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쓸 일이 없더라고요. 자, 제너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제너릭 재질이 하나 생성됩니다. 자, 하나 생성시켜 보시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가 가능해요. 재질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습용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재질은 항상 이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재질은 그게 다 제너릭 1, 2, 3, 4, 5, 6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이게 무슨 재질인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재질은 항상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선택하고 여기 들어가면 디퓨즈라는 항목이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디퓨즈가 무슨 뜻이냐면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 기본적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해요. 그래서 디퓨즈 아래에 보시면 컬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컬러 피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RGB 컬러를 이용해서 맞추거나 혹은 HSVK로 색상을 맞추거나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아니면 여기 휴값 조정되어 있죠? 자, 휴값을 이용해서 색상을 맞추시거나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색상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가요?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색상을 계속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자, 색상만 적용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아래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가 제일 재밌어요. 리플렉션이 무슨 뜻이냐면 거울처럼 사물을 반사시키는 것. 이해되시나요? 거울을 보면 우리가 사물이 반사가 되잖아요. 그거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100%로 놓고, 자, 여기를 메이크 그룹 하겠습니다. 메이크 그룹.
자, 이 위에다가 사물을 하나 만들어 보죠. 렉탱글. 자, 이거 그룹을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 그룹을 안 만들면 얘가 들러붙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룹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렌더링. 밑에 사물 반사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흐릿한데 조금 밝게만 조절해 볼게요. 자, 여기 반사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